도시철도공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 세 강은 기출문제 분석을 아주 기초가 없으신 분들조차도 이해가 가능하게끔 강의를 할 텐데,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지금 기출문제에 대한 보건 문제를 바탕으로 책을 구성을 일단은 해 놓았는데, 시험에 기출이 되어지게 될 때는 어떻게 기출이 되어지냐면, 일반적인 공사 기출문제는 문법성의 문제가 약 25%, 그리고 어휘성의 문제가 25%, 그리고 독해성의 문제 및 생활영어적 표현이 약 50%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퍼센테이지 형태로 좀 구성된 문제가 아니라 복원된 형태의 모든 부분을 지금 모아놓은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드리고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점 기준에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장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의 정오 판단. 두 번째는 정확한 독해. 그리고 그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문단이라고 하는 한 단락 독해에 있어서의 주제, 그리고 사실 일치 여부, 추론의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의 정오 판단, 그리고 정확한 독해, 주제성, 그리고 사실 일치 여부, 추론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논리를 바탕으로 기출이 되어졌을 때 한 과정이 끝나고 최소 몇 점부터 50점부터 55, 65, 75, 85,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만점의 수준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계속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냐면 7페이지부터 바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frightened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frighten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겁을 주다, 겁내게 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의했었던 소위 무슨 동사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타동사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기쁘게 하다 정도의 의미는 please 정도의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놀라게 하다의 표현은 surprise가 될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겁나게 하다 정도의 의미가 frighten 정도의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감정 타동사는 누구를 뭐마다라고 하는 타동사의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해서 이 감정 타동사가 능동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능동으로 표현이 되지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동의 표현의 감각은 당연히 감정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무서웠어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The movie was frightened. 봅시다. 그 영화는 무서웠어요 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겠는데, was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났는데 또 다른 동사가 바로 이어질 수는 없죠. 동사 형태를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건드려 주셔야 됩니까? ing 형태 및 아니면 pp 형태로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이때 ing가 정답인지 ed가 정답인지가 바로 시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겁을 먹었습니다 정도의 표현으로 표현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 우리 frighten 다음에 ing로 표현을 해주든지 아니면 ed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법성에서 연결되는 시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봅시다. 그 영화는 무섭게 하는 겁니까? 무서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섭게 하는 것입니까? 무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감정 심리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 감정 심리의 상태의 표현은 반드시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된다? 수동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는 방향성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기초적 개념부터 제가 또 다르게 또 제시를 할 것이거든요. 기초의 동사의 변태상시라고 하는 타이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시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frighten이라고 하는 동사의 표현과 가장 가까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문제로 가장 기초적인 단어 수준만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surprise라는 동사는요, 놀라게 하다. scares는 겁을 주다라는 표현이 되집니다. 따라서 정답을 몇 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까? 예, 2번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chat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채팅한다라고 하잖아요. 말하다라는 표현이고, amaze는 maz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미로입니다. 그래서 미로에 사람을 넣어버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놀라다는 느낌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에 어안이 벙벙해지다라는 느낌의 형태로 쓰는 것이 amazed입니다. identif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신분증 하게 되면 ID 카드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identify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identify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카드다 해서 ID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정답은 몇 번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냐면 frighten이라고 하는 표현에 겁을 주다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당연히 여기서 scares가 되어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서는 알았다. 가장 기초적인 감정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는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떤 부분의 문제가 되겠는지 들어가 보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Put yourself in my shoe, then you'll be tense too 라고 연결이 되고 있네요. 문맥에서 보면 당신 자신을 내 신발 안으로 넣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역시 tense 할 것입니다 정도 의미거든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럼 tense 할 것입니다. tens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tense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근에 있어서 tend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tend는 쭉 끌다라는 의미죠. 우리 종이라든지 고무 같은 것들 쭉 끌게 되면 찢어지는 상태가 되거나 아주 끊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tense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이라는 문맥의 의미의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본적인 단어 tense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단어를 아시면 몇 번을 정답으로 갈 수가 있겠다. 예, nervous라고 답을 갈 수가 있는데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꽉 조인다라는 의미가 되집니다. 그래서 nervous,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답을 몇 번으로 가자?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nerve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신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OSE의 표현이 들어가면서 OUS는 가득 찬이라는 의미거든요. 온몸이 신경을 가득 찼어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라는 문맥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이 어휘성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휘 수준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는 말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도 부산 도시공사에서 어떤 부분에 밑줄이 꺼진 형태로 기출이 되어졌느냐면 convince라는 단어에 밑줄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초 기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Hosni Mubarak and his family were convinced everything they did was forgive of Egypt and never understood it was time for them to leave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네요. 여기서는요. convince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 형태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충분하게 모든 부분에 대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convince는 어떠한 단어이냐? 누구에게 확신을 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쓰는 표현으로서 assure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말의 논리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목적어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of 명사 형태로 표현하는 기법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개별적인 용법은 우리가 언제 정리하겠다? 예, 동사의 종류 파트에서 제가 암기해야 될 부분과 이해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추가적인 보충 자료도 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용법적인 측면은 assure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ssure의 의미는 확신시키다, convince 의미도 확신시키다의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commit라고 하는 말은요. 저지르다, 무엇인가를 저지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게 될 때 commit를 쓰는 편이고 separate는 구분하다, 그리고 apologize는 사과하다, complain은 불평불만하다, assure.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11년도 부산 교통공사의 문제를 보시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단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독해로 가보시면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는지 봅시다. revolt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요.
The assembly's decision was so extreme that the people began revolt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네요. 사실 어휘성 문제는 문맥에서 추론이 가능하게끔 기출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어휘성 문제는 문맥에서 추론이 가능하게끔 기출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공단 그리고 9급 7급에 있어서 고시성의 공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적 영어 시험에서는 그 단어를 모르면 정답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revolt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잡아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revolve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revolve는 어디 주변을 돌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그 다음에 어디 주변 around, round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명이라고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revolutio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어근에 있어서 구분해 보면 re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valve의 의미는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것들의 느낌을 우리가 valve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륨 1, 2, 3 하지 않습니까? 책 권수를 얘기할 때 볼륨 1, 2, 3 옛날 책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말아갈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볼륨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죠. 그래서 revolution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단어로서 어근의 형태도 뿌리가 같은데 revolt라고 하는 것은 혁명 그리고 반란, 봉기, 혁명, 반란, 봉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들을 강압적으로 누르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겠습니까? 물을 부력을 무시해서 누르면 툭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uprising 이 표현이 바로 반란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gripe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적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었던 어떤 단어랑 거의 동일한 단어가 되어지냐면 complain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gripe는 complain, 불평불만하다. distrust는 믿지 않다. attack은 공격하다. 그리고 criticism은 비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단어는 기출되는 수준에 있어서의 가장 밑에 수준에 있는 revolt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5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는지 treaty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다음 중 비추진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골라주십시오. The treaty was annulled one-sidedly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네요. annull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annu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an의 표현은 이때 ad, 어느 쪽으로라고 하는 의미 번역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null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0, zero, 0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부분은 없는 것을 영화시킨다, 즉 취소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treaty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떠합니까? 답을 잡아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treaty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군가에게 대우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treat라는 단어 알고 있습니까? treat는 누구를 대우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 나라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대우하기로 약속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정, 협약, 동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취소됐다? No. forge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맥에서 위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agreement가 동의라는 의미로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셔야 된다? agreement 3번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unilateral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우리가 소위 유니섹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니는 하나고 섹스는 성이라는 의미인데 성을 구분하지 않고 입는 옷을 우리가 unisexual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는 하나라는 의미고 레트는 면이라는 의미로서 하나의 면이 된 이라는 문맥의 의미의 번역이 되어지므로 문맥에서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트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컨트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약 내지는 계약하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축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 수축을 하게 됩니까? 병에 걸리거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수축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랙이라는 단어는 계약하다, 수축하다, 그리고 아프다, 병에 걸리다의 의미로까지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책 페이지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 6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commence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단어 형태가 지금 계속 나열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commenc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 단어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들어보셨냐면 우리가 졸업식을 하게 될 때 졸업식을 graduation ceremony 이렇게 gradu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계를 넘어가서 그 단계로 넘어간다는 측면에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grad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commencement, 새로운 시작, 졸업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ommence란 단어의 동의어로는 몇 번을 정답으로 시작하다라고 하는 begin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번 문제 이하부터는요. 제가 어떤 감각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시험에서는 밑줄 그어주고 바로 그 단독의 단어를 잡아내 주십시오의 문제도 나옵니다만 독해적인 측면의 형태와 문법적인 측면의 형태를 고려한 형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특정한 단어 밑에는 특정한 품사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몇 번 문제가 되겠냐면 9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9번 문제부터 일단은 좀 들어가 보시면 9번 문제는 어떻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지금 타운이라고 하는 표현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일단 의미 단위를 쭉 가보시면 The ruling party has been working to undo previous government 세종 City project since last August, but they are sure to face criticism for rashly trying to discard underlying town project despite opposition from their position party로 굉장히 열거가 심하게 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더부터 타운 프로젝트까지 명사적인 개념을 잡아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명사 덩어리를 수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명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타운 프로젝트로 두 개의 명사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형용사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로 완벽하게 smart라는 이러한 단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단어로서 완전한 형용사가 이루어지는 단어들도 있습니다만 형용사적 고유한 어미 형태로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OUS, EC, EVE, ING, 그리고 ED 이런 등등에 대한 표현의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IVE 형태는 문맥에서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 되겠냐면 이 부분은 독해성인 문제라기보다는 어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품사 구분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 이 아래 형태는 무엇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 형태에서 명사, OR도 명사, ION도 명사의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집권당은 일해 왔습니다. 되돌리기 위하여 전 정부의 세종시티 프로젝트를 되돌리기 위하여 언제? 지난 8월부터. 그러나 그들은 비평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두고? 그렇죠. 무자비하게 벌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두고 어떠한 행정적인 타운 프로젝트를 벌이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직관계의 논리만 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독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 되겠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기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길다고 해서 어렵고 짧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장 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9번 문제를 통해서는 문장 내에서 품사 구분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하나의 문장의 형태를 설명하는 의미 단위로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이 부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의미 단위로 거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구분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형용사를 구분해서 골라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 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exaggeration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exaggerate라고 하는 단어를 잘 구분을 해보시면 제가 스펠링 한번 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ggerate, exaggerate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exaggeration이라는 단어가 되지거든요. exaggerate에 있어서의 이 ex는 밖으로 그리고 강조의 의미가 되지며 agree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게 더해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ex 강조의 표현과 그리고 에그라라고 하는 이게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해지면서 강조적으로 더해지면서 본래보다는 더 많이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과장하다라는 의미의 번역이 되는 표현이 바로 exaggerate이고 과장이라는 명사가 바로 exaggeration이 되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골라주시면 되겠냐면 과장이라는 의미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오버도스라고 하는 것은 도스는 복용량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한 끼 먹는 양을 의미하는데 그걸 넘어섰다라는 의미로서 과복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overcome은 넘어서서 극복하다. overstatement 과도하게 이야기하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과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overwhelm 위에서 누르다, 위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overhaul은 던지다라고 하는 그리고 끌다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철저하게 조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xaggerate 정도의 단어 우리가 또 단어 집중적으로 1100단어 정리할 때 또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In recent years, many sexual crimes have been perpetuated by relatives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네요. perpetuate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이 꺼져 있고 이것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perpetuate도 비교적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perpetuate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냐면 per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through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et라고 하는 이 pet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라고 하는 어근의 형태인데 이게 문맥의 의미상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 무엇인가를 저지르다라고 하는 commit라고 하는 표현과 같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commit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저지르다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동의어, 문맥의 의미상 저지르다라는 동사의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erpetuate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위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punishous라는 형용사 그리고 violence라는 명사, immoral이라는 형용사 형태는 들어갈 수 없고 penetrate 아니면 commit라는 표현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저지르다에 무엇을 그렇습니다. commit라고 하는 단어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penetrat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꿰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인데요. 화살인 무엇을 꿰뚫다라는 의미로 쓸 때 penetrate를 씁니다. punish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의 사원에서 중요하게 있는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우리가 punish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질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꿰뚫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에서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냐면 첫 번째는 1, 2, 3, 4, 5번 형태로 멀티 초이스 형태가 되지나 기본적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다시 한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이 품사 구분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명사 및 형용사를 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부사의 논리까지. 그래서 동사 중에 하나가 되지겠는데 이 문제는 공교롭게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되어진다. 문맥 파악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독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 형태로 punishous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해한, 복이 있는 유해한이라는 의미가 violence라는 폭력이라는 의미로 moral은 도덕적인, 그래서 비도덕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지는데 여러분들이 가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라도 어떻게 친근하다면 여러분들 어휘적인 측면도 단기간에 필수적인 어휘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감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법적인 측면의 형태의 논리로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몇 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냐면 1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I felt something squash under my feet. underline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네요. 예, 됐습니다. 10번 문제부터 문법성 문제가 되어지겠는데 보시면 나는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떠한 것을 으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발 아래에서. 그러면 문맥에서 지금 보시면 나는 무엇인가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발 아래에서까지 해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 소위 동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적어, 보어 등의 형태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은 수식어의 표현이 되어지는데 동사의 표현의 감각을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품사 형태로 몇 번이 되줘라? 예, 5번의 형태가 되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번 문제까지 일단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 시간 문법적인 논리와 그 다음에 독해적인 측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쉽다 어렵다 개념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잡아내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이 단어들조차도 제가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1100단어로 핵심적인 단어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의 구분의 문법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독해와 문법에서 자주 기출이 되죠. 어휘성으로도 기출된 단어를 군을 만들어서 제가 연습시킬 것이니 충분히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문법적인 논리를 중심으로 강좌를 계속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